I say go for it. Go for it because it's free and it's the best thing that's ever happened. 백신이 나오면 물량이 된다면 순서가 왔다면 저 맞아야 됩니까? 저보고 맞을 거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맞아야죠. 아스트라제네카는 의심스러워 이렇게 얘기해서 참 의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최진봉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팬데믹의 긴 터널을 이제 끝낼 수 있을지 기대하며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을 해주신 최영일 시사평론가, 또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 그리고 오늘의 특별한 게스트 한 분 모셨습니다. 김호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네. 영국에서 첫 번째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90세 할머니가 첫 번째 대상이 됐는데 네. 각국이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원래는 미국이 먼저 나올 줄 알았어요. 미국이 먼저 다 그랬는데 영국이 더 빨랐습니다. 승인을 먼저 했고요. 그리고 지난 8일 영국 현지 시간으로는 새벽이죠. 6시가 좀 넘어서 첫 번째 접종자가 말씀하신 대로 곧 생일을 맞아요. 91세가 되시는 마거릿 키넌 할머니가 예. 파슨스 간호사로부터 역사적인 장면이에요. 예. 첫 접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우 영광스럽다, 기쁘다. 영국은 흥미로운 게 엘리자베스 여왕도 고령자잖아요. 예, 그렇죠. 94세. 그 부군인 필립 공은 100세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접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팬데믹의 끝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이제? 글쎄요. 그거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요. 어쨌든 우리가 뭐 캄캄한 암흑 속에 있었다고 하면 멀리 팬데믹 터널의 끝에 불빛이 좀 보인다?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련한 희망이네요.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문 대통령도 사실 내년 2월 3일로 계획됐던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을 좀 앞당겨라. 그 효과와 부작용 등을 충분히 모니터링하여 우리나라에 백신이 들어오는 대로 신속히 접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접종 계획을 앞당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앞당기게 되면 누가 먼저 맞게 되는 것인지, 맞을 사람이 내가 어떤 백신 맞겠습니다라고 선택이 가능한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뭐 대부분의 국가들도 우선순위가 비슷한데요. 우리나라는 일단 기본적으로 의료진 접종, 그다음에 사회 필수 요원에 해당되는 분들, 그래서 이제 방역을 하거나 또 아니면 소방청에 근무하면서 이제 환자 이송을 한다든지, 뭐 경찰이라든지 이제 공무원의 일부 또한 이렇게 해서 접종이 먼저 시작이 될 걸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위험군 접종이 시작이 될 건데 아마도 우리나라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이 감염됐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 뭐 65세 이상 어르신들 이런 식으로 이제 접종이 이제 시작될 것 같은데요. 유행 상황이 만약에 3차 유행을 어느 정도 잘 꺾었다 그러면 아마 순차 접종으로 해서 좀 더 같은 노령이어도 젊은 분들에서 올라가는 방식이 될 건데 우리나라도 만약에 3차 유행이 거세져서 너무 요양시설이나 이런 시설에 있는 분들의 사망률이 높아진다면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들은 우리나라 유행 상황이 앞으로 내년 봄까지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거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백신을 그러면 내가 맞는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거냐? 일단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없지만 지금 백신 자체가 어떤 백신이 언제 들어올지 자체가 아예 예측이 안 돼요. 접종을 할 때는 내가 특히 국가에서 주는 무료 접종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일부 만약에 이제 유료 백신으로 이제 풀리는 물량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는 백신 정도만 원하는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건데 그것도 그 당시에 수급 상황에 맞춰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결정될 것 같아가지고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정해진 건 없지만 내가 원하는 백신을 맞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더 이슈 체크를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요. 어느 쪽은 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고 어떤 쪽은 난 저도 안 맞을래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약사가 결정적인 얘기를 해요. 다국적 제약사가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는 면책해달라. 국가가 책임져라. 그래서 이게 저도 좀 혼란스러운데 저는 이 두 분을 너무너무 신뢰하니까 저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백신이 나오면 물량이 된다면 순서가 왔다면 저 맞아야 됩니까?
그건 뭐 본인이 결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알 수 없고요. 네. 백신이 완벽하게 안전하다라고는 아무도 말 못합니다. 네, 왜냐하면 뭐 10억 명이 맞았는데 한 명이라도 부작용이 나오면 그럼 완벽이란 말에 이제 오류가 생기는 거기 네, 때문에 완벽하게 안전하다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근데 그러면 그 백신 회사들이 면책을 요구하는 거는 사실은 예방접종을 백신을 개발하고 임상시험을 다 끝내고 그다음에 이제 PMS라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생산이 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쓰여서 4상 임상까지 웬만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파는 게 이제 보통의 과정인데 이번에는 아주 서둘러서 3상까지도 끝낸 거고 실제로 지금 백신의 사용 허가가 정식 사용 허가가 아니라 긴급 사용 허가를 받아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자기네가 완벽하게 다 준비가 안 된 상황을 서로 다 알고서 사고 팔고 했는데 나중에 백신에 문제가 생겼다고 회사에게 책임을 묻게 되면 그러면 누가 서둘러서 백신을 개발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면책을 해줘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는 되는 상황인데 기 교수님은 일단 과학자시기 때문에 너무 옳은 말씀이지만 이 확신을 좀 받고 싶은 또 일반인의 입장에선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보고 맞을 거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맞아 해야죠. 저희는 이제 병원에서 접종이 시작되면 의료진 접종을 다 해야 되는데 제가 제일 먼저 맞아가지고 안전하다, 우리 직원들 다 같이 맞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 입장이면 제가 제일 먼저 맞을 거 생각이 들고요. 일부 아주 드문 그런 부작용으로 문제가 되는 분들이 있긴 있지만 그 백신이 주는 그런 효용성, 그리고 지금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의 그런 많은 사망자가 나오는 상황들을 막는 측면들, 또한 내가 안 걸려서 내 가족이랑 나의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안 걸리게 하는 그런 효과들을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맞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국가에서 주관해서 마치는 그런 국가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워낙이 면책 조항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를 면책 조항을 안 해주면 접종을 하는 의사들도 불안해지고요. 그다음에 접종을 이 백신을 대는 회사가 나는 그럴 바에는 안 되고 그냥 유료로 팔아버릴래,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들어가 있는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생긴 사례는 이미 국가에서 보상을 하기로 이미 정해져 이미 예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혹시 문제가 생기면 국가가 분명히 그런 치료비라든지 혹시 사망하게 되면 사망과 관련된 비용들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국민들께서 정부 차원에서 접종을 시작한다는 얘기는 정부 차원에서 많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어느 정도 안전한 것들 꽤 많이 증명하고 접종이 시작되는 거라는 거를 알고 접종에 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치료제 관련해서 의미 있는 성과가 하나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개발한 혈장 치료제를 맞고 완치된 사례가 나왔는데 맞아요. 국산 혈장 치료제가 이렇게 성과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됐다고 하면 치료제 개발도 코앞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 조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혈장 치료제에 대해서 이상 임상 연구가 현재 진행 중이에요. 근데 이번에 투여받은 사람은 그 연구에 해당되는 환자가 아니고요. 이제 지금 혈장 치료제가 기한 치료제다 보니까 이제 의사가 판단해서 이 약이 필요하다 그러면 일부 투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이제 완치가 됐는데 지금 완치 사례 딱 한 명이거든요. 한 명이 나왔는데 이게 정말 치료제 때문에 난 건지 아니면 그냥 경과상 좋아졌는지를 판단할 수 사실 없어요. 그냥 한 명 투여했는데 뭐 효과가 있었다 정도로 했는데 그게 무슨 완치가 됐다, 뭔가 정말 좋은 치료제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아직까지 임상 연구, 그러니까 저는 혈장 치료제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기사가 나와서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것 자체는 오히려 회사의 일종의 광고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기다려야 될 거는 현재 이상 연구, 2단계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거기서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가 증명이 되는 게 사실 정말 중요한 사실이고요. 이제 지금 상황은 아직은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뭔가 손에 잡히려고 하는데 이제 치료제가 와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외에서 이런 이제 백신 예방 접종이 시작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국내에서는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초비상 사태입니다. 전체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밀집해 있는 수도권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방역 시스템이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상해 매출 반이거든요. 뭐 인건비를 낼 수도 없는 거고 사람을 자를 수도 없는 거고. 회원권 구입한 계좌치기가 저도 복잡해서 환불해줘야 되는 상황도
서울과 수도권에서 모임을 막게 되니까 지방 가서 모임을 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영일 시사평론가, 예. 이렇게까지 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죽하면 부동산 시장에서나 쓰던 도심권이 비싸지면 외곽으로 가고 서울시가 자꾸 비싸지니까 뭐 지방으로 가고 이런 것처럼 모임을 계속 막으니까 이제 밀려나간다는 얘기죠. 또 어떤 풍선 효과가 있냐면 밤 9시 이후에 서울시에서 대중교통 배차량을 30% 감축하니까 이 9시에 이후에 귀가해야 되는 야근자들이 있잖아요. 그 우르르 몰리고 식당 9시까지밖에 못해. 9시까지 먹고 마시다가 9시 되면 뛰쳐나와서 러시아워가 2시간 미뤄졌다. 이게 다 풍선 효과들인데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거 더 중요한 거는 경각이다. 그래서 제가 한 장의 사진으로 웅변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지금 나가는 사진을 보시면 지금 안겨 있는 노인이 환자입니다. 근데 이제 격리돼 있죠. 그런데 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장님이 딱 목격을 했어요. 왜 나오십니까? 안 됩니다. 그랬더니 노인분이 울면서 아내가 너무 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고 싶다 그러고 이제 방에서 뛰쳐나온 거죠. 그 원장님이 의료인이긴 하지만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냥 포옹을 하고 위로하는 장면인데, 자, 코로나에 걸리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건강할 때 방역 수칙을 제발 잘 지켜주십사 하는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더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도 있거든요. 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결국엔 사람들이 접촉을 줄여야 되는데 그게 자발적으로 안 될 때 강제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높여서 문을 닫는 거죠, 시설을. 그럼 시설에서 생기는 유행은 줄일 수 있지만 계속 모임을 이어나가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올려봤자 무색해지고 실제로 비용은 비용대로 전 사회가 엄청나게 부담을 하는데 효과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방법은 뭐냐면 환자가 감염을 전파시키는 기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빨리 찾아내는 거거든요. 빨리 찾아내려면 검사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고 역학조사하고 추적해서 접촉자들은 다 자가격리를 시키고, 사실 한국이 그걸 잘해온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3차 유행 때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검사도 지금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환자 많이 나오니까 서로 연결돼 있죠. 역학조사를 충분히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 군, 경찰, 뭐 공무원까지 다 나서서 지원을 하라 이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검사도 이제 가능하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무증상인 사람들도, 말하자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검사를 하고, 뭐 본인이 스스로 검체를 채취한다든지 아니면 뭐 타액으로 검사한다든지 아니면 그동안은 안 써왔지만 뭐 항원 검사까지도 써본다든지, 이제까지 안 했던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뭔가 해야 될 때가 된 거죠, 이번 유행에서. 지금 기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여기서 이제 더 이슈 체크 또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내렸어요. 최근 들어 정확도가 높아졌고 또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할 수 있는 신속 항원 검사 활용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신속 항원 검사, 또 뭐 신속 진단 키트, 이거 다음 주부터라도 투입하라,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동안은 우리는 엄격하게 이 RT-PCR 검사만 고수해 왔는데 의료 전문가분들이 찬반 의견이 분분한 대목이에요. 이 키트를 써야 한다, 빨리 뿌려라, 정확도가 좀 떨어져도 필요하다, 안 된다, 이 PCR로만 몰아야 한다. 두 분 의견 어떻습니까? 우리 사실 여기 오기 전에도 열띤 토론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신속 항원 검사의 제한점을 알고 필요할 때 잘 쓰면 되는데, 혹시라도 그걸 지금 RT-PCR 하는 검사의 대체제로 쓰지 않게 될까, 그걸 다 우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도가 떨어지는데 혹시라도 그 검사를 해서 음성이라고 안심을 하거나, 아니면 그 검사 자체가 또 위양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위양성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아직 준비가 안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 요양병원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주기적으로 검사할 때 그중에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이 항원 검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요 정도까지는 선생님들이 다 받아들이시는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일반인이 증상이 있어서 갔는데 신속 항원 검사를 할래, RT-PCR을 할래, 이렇게 선택해서 하는 거는 그거는 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신속 항원 검사는 조금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속항원 검사의 가장 큰 장점으로 작용하는 데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처럼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 같은 경우는 이제 PCR 방법만으로 진단을 다 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리고 환자가 많을 때는 신속항원 검사 자체의 그런 이제 위양성률이나 위음성률이 사실 낮게 측정이 돼요. 환자가 많은 상황에서 측정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잘 나오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전 국민의 감염률 따져보면 뭐 항체 보유 0.3% 뭐 이렇게 나오는 국가 같은 국가에서 시행을 해버리면 이 검사 자체가 민감도가 워낙에 뭐 회사는 92% 얘기를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검사를 해보면 60, 70%밖에 안 될 걸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내가 확진된 사람이 맞는데 이게 음성이 나와서 나온 걸 보고 나는 뭐 그냥 안심하고 난 괜찮아 이러고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그로 인해서 확산되는 부분, 그리고 사실 본인이야 나는 안 걸렸다고 생각하고 돌아다니는 게 뭐라 할 수도 없는데 그러면서 한 2, 3일 있다가 이제 PCR 검사 확진이 돼버리면 이게 더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기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제한적인 상황에서 일단 사용을 하고 우리나라 유행 상황이 너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면 그때는 전반적으로 이제 검사량을 늘리는 차원에서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검사량을 5배 정도는 늘려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주장하셨는지 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검사량을 늘려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는 우리나라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는 양성률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100명 검사했을 때 우리가 그동안 1명 정도 양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이 1% 정도의 양성률을 유지를 해왔고, 그런데 한국이 최근에 이렇게 3차 확산이 되면서 그저께 5%가 나왔어요. 양성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충분히 다 찾아내고 있지 못하다. 그 얘기는 계속해서 전파를 하고 있다가 한참 후에야 진단이 된다. 그래서 1명 찾고 나면 몇십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주변에 뭉텅뭉텅.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숫자가 큰 거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검사를 해서 그 주변을 전부 다 싹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 경험이 있는 게 신천지 때 전국의 신천지 교도를 다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 유행했던 V타입이 사실 이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다 검사한 거예요. 지금 500명 나올 때 1% 만들려면 5만 명 검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5배는 늘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은 좀 이제 아셔야 될 부분인데 12월 7일부터 지금 수도권 같은 게 2.5단계 되면서 증상이 없어도 선별진료소 가서 검사해달라고 하면 좀 무료로 해주는 거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기억을 해주셔서 일단은 지금 내가 조금이라도 좀 며칠 전에 좀 어디 사람 많은 데 갔다거나 뭐 그래서 아니면 우리 건물에서 뭐 확진자가 나왔다거나 이래서 걱정돼서 오시면 이제는 그것도 다 보험 처리해서 좀 점사가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상당히 우리나라가 지금 많은데 실제 검사 수가 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검사를 했으면 좋겠고, 또한 이제 서울하고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150군데에다가 지금 아예 이제 임시 선별진료소 만들어가지고 검사 늘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데 지나가시다가 좀 나 한번 검사해보고 싶다 그러면 가서 검사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되니까 누구든지 가셔도 돼요. 자기 이름 안 적고요. 전화번호만 남기면 검사 다 무료로 해줍니다. 꼭 본인이 이상이 느끼시거나 아니면 어디 많이 갔는데 좀 증상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드시면 바로 가서 검사 맞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분께 꼭 하고 싶은 말씀 있는지 여쭤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의 현 상황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뭐가 있는지 누구부터 얘기해 보실래요? 제가 예. 두 분께 여쭤보죠. 질문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과연 문제 없는가? 음모론이 지금 막 돌고 있어요. 자국이 만든 백신도 안 쓰는 이 아스트라제네카, 우리는 가장 먼저 쓴다. 이런 뉴스들이 지금 막 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지금 백신 도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그 불안감이 좀 큰 것 같아요. 자, 아스트라제네카 음모론을 두 분 전문가가 좀 불식시켜 주실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실 좀 의외인 게, 만약에 화이자나 모더나에 대해서 막 그런 의심을 가지면 그럴만하다. 우리가 한 번도 안 써본, 처음 써본 플랫폼의 백신이니까 그럴만하다라고 싶은데, 오히려 최근 나오는 얘기가 그게 신기술이고 더 좋은 거래. 근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의심스러워. 이렇게 얘기해서 참 의외다. 왜냐면 아스트라제네카가 쓰는 방식은 우리가 기존에 많이 해왔던 방식이어서 오히려 더 신뢰가 갈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게 조금 이상하고, 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3상을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성금을 주고 계약을 다 했거든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장 많이 거기 계약을 다 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거기가 결과가 제일 먼저 나올 줄 알았던 거죠. 그랬는데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늦어지면서
화이자나 모더나가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지금 와서 왜 우리는 그걸 살려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한두 달 후에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화이자하고 모더나 거는 미국 거예요. 아스트라제네카 거는 영국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딴지를 거는 게 어디서 딴지 걸고 있냐면 미국에서 딴지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 FDA하고 그다음에 유럽의 이제 그 허가 기관하고의 알력들이 상당히 많은데 유럽에서 나온 약이 절대로 미국에서 먼저 승인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FDA만서 승인을 해야지 뭔가 다 되는 걸 생각을 하지만 유럽에서 먼저 승인할 수 있거든요. 유럽에서 먼저 허가를 해주더라도 그 데이터가 분명하게 우리한테 전달이 됐을 때 납득할 만한 게 있으면 허가시켜주면 되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임상연구 중간 중에 이제 그런 용량과 관련된 부분에서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부분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걸 해결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서 늦게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다리면 되는 문제여서 잘못된 부분이고요. 저는 사실 거꾸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존스앤존스 백신이나 아니면 노바백스 백신 같이 냉장 보관이 가능한 백신이 나오게 되면 얘네는 게임 끝이에요. 걔네가 효과가 만약에 한 80, 90% 정도로 효과도 좋고 얘는 또 플랫폼 자체가 워낙에 안전성이 증명되어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나오게 되면 화이자 모더나 백신 그 다음에 아무도 안 맞출 거예요. 왜냐하면 영하 70도로 배송해야 되고 20도로 배송해야 되는 백신을 저소득 국가에 해당되는 국가는 아예 염두도 못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하면 화이자나 모더나는 이 나머지 회사의 백신이 나오는 게 두려워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홍보하고 난리를 쳐서 지금 못 팔아먹으면 이후에 팔 수도 없는 백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익 차원에서도 사실은 언론이 조심조심하고 영국이나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이런 논란 거의 없거든요. 왜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논란을 가지고 이런 엉뚱한 주제로 이제 기사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었는데 어쨌든 지금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 당장 이 속도전에 우리가 일희일비 휘말릴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올 겨울 지나면서 우리는 뭐 백신 없는 마지막 겨울이니까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 한 달, 두 달, 세 달 후에 돌아가는 상황을 잘 관찰하고 우리에게 최고의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원환 교수님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3차 확산을 잘 넘기기 위해서 동선을 줄이고 최대한 노력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백신을 많이 기다리는데 백신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 상대방의 면역을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에 서로에게 백신을 나눠주는 그런 겨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와, 지금 그건 백신이 아니고 천신, 만신 아닌가요? 그런가요? 네. 자, 김원환 교수님 말씀처럼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격려하는 그런 따뜻한 겨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새로운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3차 확산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 팬데믹이 끝날 수 있다는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백신이 내년 초에는 곧 올 겁니다.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천천히 기다리고 계시면 어느 순간에 우리 앞에 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